성악가 엘리자베스 씨는 미국에서 클래식 음악만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트로트를 알게 되면서 그녀의 음악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트로트의 매력과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영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오랜 시간 클래식 음악계에서 활동하며 살아왔어요. 제 인생은 늘 규칙적이고 고요했습니다. 아침에는 연습실에서 목을 풀고, 낮에는 후배들과 연습을 보조하거나 작은 리사이틀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제 사운드와 음색을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사람들은 종종 제게 엘리자베스, 당신은 음악으로 꽉 찬 인생을 살고 있군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빠져있는 퍼즐 같았죠. 하지만 정작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저는 늘 음악 영상이나 공연 실황을 유튜브에서 찾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화면 한쪽에 전혀 보지 못했던 영상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제목은 미스터 트롯 임영웅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제목부터 신선했어요. 트로트라는 단어도 낯설었고 누군가의 이름으로 가득한 제목도 흥미로웠죠. 그냥 지나치려다가 무심코 클릭을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슈트를 입은 한 남성이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정이자 이야기가 담긴 목소리였죠. 내 마음이 왜 이리 슬플까라는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둔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저의 전부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의 무대에서 제가 느낀 것은 클래식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선 삶 그 자체가 녹아있는 이야기였어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짧은 시간 안에 노래로 압축되어 전달되는 듯했죠.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트로트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트로트 영상을 제게 추천하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씩 영상을 클릭하며 새로운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임영웅뿐만 아니라 영탁, 장민호 같은 다른 가수들도 있더군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고 노래를 부르며 단순히 음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종종 우아하고 때로는 엄숙하며 청중을 고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는 달랐어요. 트로트는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숨결처럼요. 클래식이 종종 청중과 무대 위 연주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다면 트로트는 그 벽을 허물고 사람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두드리는 음악이었어요. 그렇게 트로트에 푹 빠져 살던 어느 날, 저는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영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훈아의 태스형이라는 곡이었죠. 나훈아라는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썸네일 속 그의 강렬한 눈빛과 무대 배경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태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제목은 무언가 철학적이면서도 재치가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틀자마자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그의 카리스마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하고 있었고 한탄하며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고 있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그의 목소리에서 살아 숨쉬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구절에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삶과 철학, 그리고 감정을 담아낸 예술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음악과 문화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요. 유튜브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직접 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트로트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얽혀 있는지를 체감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뒤 제 마음은 마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설렜어요. 새로운 곳,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만날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성악을 배우면서도 늘 익숙한 길만 걸어왔던 제게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출발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트로트의 기원, 역사, 그리고 현재의 인기까지 파헤쳐 보았죠. 한국에서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악 안에는 한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 트로트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트로트를 통해 웃고 울고 희망을 찾았죠. 나훈아, 이미자, 남진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며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음악이 단순히 유행하는 장르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의 일부라는 사실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표를 예약한 날, 저는 짐을 싸며 끊임없이 트로트를 들었어요. 나훈아의 태수영은 물론이고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반복 재생하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었어요. 공항은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어요. 어딜 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여행의 시작점이 아니라 한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의 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공항 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몰랐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저는 여러 번 놀랐습니다.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고 버스 안의 청결함과 좌석의 편안함도 영국과는 사뭇 다른 경험이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생동감 넘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적 건물들 사이로 한국 전통 건축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조화가 무척 흥미로웠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한국의 트로트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는 것이었죠. 유튜브에서 임영웅과 나훈아의 무대를 다시 보면서 이 음악이 어떻게 한국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는지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트로트를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명동에 있는 한 서점을 찾았습니다. 한국 음악의 역사와 트로트에 관한 책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서점은 마치 하나의 문화 공간 같았어요. 책과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조용하면서도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죠. 책장을 훑어보던 중 한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트로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는 제가 손에 든 트로트 관련 책을 보고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그의 환한 표정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트로트 음악 CD와 추천 도서까지 꼼꼼히 알려주었죠. 그 직원과의 대화는 저에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 이상으로 한나라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제 열정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저의 호감도를 한층 높여 주었고 그날 산책과 CD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나훈아의 태수영을 들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 방에서 조명을 낮추고 CD를 플레이어에 넣어 트로트를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곡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그의 음악 속에는 한 사람의 삶과 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거든요. 트로트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음악이 한국인의 과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과 꿈, 그리고 좌절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클래식 음악에서는 종종 느낄 수 없었던 날것의 감정들이 이 음악 속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 트로트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나 음악 CD로 트로트를 접하는 것을 넘어 이 음악이 탄생한 곳을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고요.
나훈아와 임영웅 같은 가수들이 노래했던 무대, 트로트가 사랑받는 장소, 그리고 이 음악이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아침은 늘 나훈아의 태수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제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주는 듯했어요.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질문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고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나훈아라는 가수가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왜 전설로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저는 그의 노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에도 열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트로트 가사를 번역해 읽으며 뜻을 익히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어의 뉘앙스와 문장,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걸 느꼈고 한국어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사에는 단순히 사랑과 이별을 넘어선 삶의 애환과 희망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언어를 공부하면서 더욱 선명히 다가왔습니다.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따라 연습하거나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과정도 즐거운 하루 일과가 되었죠. 그렇게 한국어를 공부하며 나훈아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다 보니 그의 다양한 곡들이 제 플레이리스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장난 벽시계, 사내, 머나먼 고향, 그리고 무시로까지 나훈아의 노래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을 흔드는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고장난 벽시계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와 사내에서 표현되는 강인함과 고독함은 제게 새로운 감정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나훈아의 음악을 직접 부르며 그의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노래방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트로트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부르며 감정을 나누는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노래방에 들어서자 복도마다 울려 퍼지는 다양한 음악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K-팝, 최신 발라드, 그리고 트로트까지. 특히 한방에서 들려오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멜로디는 제 발걸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방 하나를 예약하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익숙한 곡들을 차례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선택한 건 고장난 벽시계였습니다. 이 곡은 한국어로 부르기가 꽤 까다로웠지만 제가 연습해온 덕분에 큰 무리 없이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은 구절을 부르면서는 그 멜로디의 애잔함이 제 목소리를 통해 표현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내를 선택했는데 그 강렬한 멜로디와 사내답게 갈거다라는 가사가 제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곡으로 넘어갔습니다. 머나먼 고향은 그리움이 가득 담긴 곡으로 부르는 내내 마치 제가 한국의 시골 어딘가를 거닐고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울긴 왜 울어를 부르며 곡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트로트가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음악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부른 곡은 무시로였습니다. 이 곡의 애절한 멜로디와 감정이 가득 담긴 가사는 제 목소리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라는 부분을 부르면서는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감정이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는 동안 저는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이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을 나오는 순간 직원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외국 분이신데 트로트를 이렇게 잘 부르시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의 말은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제가 보여준 열정에 대한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죠. 그래서 계속 부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니 반갑네요. 특히 나훈아를 좋아하시면 이미 한국 음악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이 음악을 흥미로워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곡들을 부르며 느낀 감정들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제가 트로트를 통해 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나훈아의 곡들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국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유를 더욱 확고히 해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거리로 나서는 순간,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나훈아와 임영웅 같은 몇몇 가수의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을 넘어 이 음악이 태어난 배경과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 트로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트로트 박물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트로트와 관련된 장소를 검색하던 중 이 박물관이 눈에 띄었죠. 박물관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사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트로트가 어떻게 탄생하고 시대와 함께 변모해왔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시장은 20세기 초 한국 대중음악의 태동기로 시작해 트로트가 자리 잡은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담긴 가수들의 모습과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는 모두 한국의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제강점기 시절과 전쟁의 참화를 겪던 시기에 트로트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트로트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고된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나훈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고복수, 황금심에 이어 이미자와 같은 선배 가수들이 이 장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보며 저는 트로트가 가진 감정의 폭과 깊이에 더욱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던 중 한 작은 전시 공간에서는 실제로 나훈아의 무대를 재현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나훈아는 마이크를 잡고 고장난 벽시계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의 깊고 풍부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전시장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대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음악이 단순한 노래가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트로트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정을 이끌어내며 한 사람의 삶을 녹여내는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근처의 한 찻집에 들렀을 때 저는 테이블에 앉아 트로트가 제게 가져다준 변화를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성악을 공부하며 살던 제 삶은 어쩌면 너무 규칙적이고 고요했는지도 모릅니다. 클래식 음악은 제 인생의 전부였지만 종종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데 있어 한계가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트로트를 알게 되면서 저는 음악이 단순히 기술과 완벽함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공부하며 트로트를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은 제게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트로트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친구가 진짜 한국의 트로트를 느끼려면 콘서트에 가야 한다며 저를 유명한 공연장으로 데려가 준 거예요. 그날 무대에는 여러 트로트 가수들이 차례로 나와 공연을 펼쳤습니다. 나훈아와 임영웅처럼 유명한 가수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에너지는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죠.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부르던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 가수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관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합류했어요.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제 목소리는 수백 명의 목소리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트로트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죠. 콘서트를 마치고 공연장 밖으로 나오며 저는 이 음악을 통해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하나의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을 담은 이야기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위로와 희망을 주는 예술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트로트를 잊지 않고 제 삶의 일부로 간직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나훈아와 임영웅 같은 가수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제 음악 활동에도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들은 곡도 역시 나훈아의 태수영이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막막한 물음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렸고 그 경험이 앞으로의 제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트로트와의 인연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음악을 사랑하는 외국인으로서 트로트가 가진 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많은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정한 매력을 지닌 트로트는 앞으로도 저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한 성악가가 우연히 접한 한국 트로트에 빠져들며 음악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트로트를 사랑하게 된 특별한 여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아낸 진정성 있는 삶의 이야기라는 것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가 가진 힘과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